어제 한국 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에 대해 모두 보안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율규제 심사에 참여한 회사 12곳이 모두 합격을 했는데요. 통과율 100%를 기록한 거죠. 점수나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은 데다가 검증과 과정이 또 미흡하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율규제 심사 과정과 보안 방향 그리고 은행계좌 신규 개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보과학부의 박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자율규제 심사에 대해서 어떤 거래 과정이나 이런 기준 같은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 심사는 자기 자본 2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유 자산의 관리 방법이나 공지 여부, 또 코인 상장 절차, 민원 관리 시스템 체계, 콜드 월렛이 중요하니 이 콜드 월렛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시세 조종 금지나 내부자 거래 금지, 자금 세탁 방지 부문 등 총 28개의 항목을 따졌습니다. 그 5월 1일에 회원사가 제출한 서면 심사 자료를 검토한 뒤에 그 이후에 한 달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었고요. 이어 5월 말부터 각 회원사의 실무 책임자나 임원 등을 불러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안성 심사의 경우에는 그 일반 심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체크리스트를 전달한 뒤에 그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4번의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코인원, 고팍스 등 총 12곳인데요. 이 12곳 모두 심사를 신청을 했었고 한 곳도 탈락을 하지 않고 모두 통과를 해서 좀 공신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등급이나 점수 등을 밝히지 않고 그저 통과했다고만 밝혀서 보안 수준을 따지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협회는 실제로 보안 수준에 큰 편차가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그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거래소를 발표하면 그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너무 안 선다라는 비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좀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래소 중에서 믿을 만한 거래소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안성 심사의 경우 서면 자료를 제출한 뒤에 오직 대면 인터뷰로만 그 심사 과정을 진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그 보안성 적격 여부를 따지기에 이 대면 인터뷰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실사도 나가지 않고 모의 해킹 같은 것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직 자체 진단 결과와 인터뷰를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측도 그 자율규제 심사 통과가 모든 해킹을 방지할 수 없고 또 그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그렇게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거래소들이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했다. 이 점을 좀 높이 사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안을 통해서 그 자율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자율규제가 공신력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사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는데요. 예. 2차 심사 때는 보안 작업이 이뤄진다고 하니 지속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이뤄지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심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걸 잘 통과하면 은행권과 어떤 신규 계좌 연결해 준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은행 계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실 텐데요. 예. 그 협회가 자율규제 심사를 하려던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 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그 거래소 신규 계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 시중은행들은 정보를 의식해서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중소거래소들은 법인 계좌나 혹은 가상화폐 간 거래 등의 방식으로 우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금 세탁이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신규 계좌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세한 기준이나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은행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 은행 계좌 개설의 경우 협회 차원이 아니라 그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심사 결과를 가지고 뭐 정부나 은행과 집단적으로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협회 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 은행은 개별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규제위원회가 집단으로 은행에 정부에다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뭐 각각의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금융에서 또 가장 큰 덕목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 신뢰부터 되찾는 것이 또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